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자, 고려시대 두 번째로 16회부터 20회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회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조가 급히 따라가서 도선과 만났는데 도선은 누구죠? 신라 말에 풍수지리서를 도입한 사람이죠. 도선이 말하기를 이 땅의 지맥은 북방 백두산 수모목관으로부터 수모목관 이제 풍수지리의 용어죠. 저도 잘 모릅니다. 내려와서 마두명당 말머리죠. 명당 마두명당 말머리상이라는 거니까 아마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자 이름 명자인데 명당은 시험에는 이렇게 이름 명자로 되어 있는데 이름 명자 쓰지 않고 저건 잘못된 겁니다. 이름 발걸 명자를 씁니다. 명당 이렇게 떨어졌다. 오타. 당신은 또한 수명인이 마땅히 물의 대수를 따라서 36구의 집을 지으면 천지의 대수에 부합하여 다음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했으니까 아버지가 되겠죠. 그에게 왕건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고 했다. 따라서 세조용건은 태조왕건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또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풍수지리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2차돈의 순교로 공인되었다. 불교죠. 2차돈이 만약에 풍수지리설을 위해서 순교했다. 그렇게 하면 이건 대단한 거죠. 지방호족이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맞고 서경천도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도 맞고 도덕수양을 강조하는 심성론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유교를 이야기하겠죠. 유교, 심성론, 유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이것이 되겠죠.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축된 관악의 진흙을 위하여 명하신 대로 국자감에 칠제를 설치하였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관악 칠제하면 예종이 나와야 됩니다. 다행히요, 관악을 더욱 진흥시키기 위해서 관악 진흥책으로서 기금을 마련한 것은 양현고죠. 1. 양현고를 두어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시오. 이것은 예종 때죠. 맞습니다. 집현전을 세워 학문 연구에 힘쓰도록 하시오. 이건 조선 때 가면 나와요. 조선 때 가야죠. 경사육학을 제정하고 향학을 세우도록 하시. 경사육학 제정, 그 다음에 향학, 이거는 인종 때죠. 인종 때. 경사육학은 1123년, 향학은 1127년이 됩니다. 만권당을 설치하여 원예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하시오. 이것은 충선왕 때 가야 되겠죠.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하시오. 이것도 충선왕 때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건 조금 어렵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명종 4년에 천태종 승려로 입문하였으며 해서 천태종 승려 대부분 나와야 되겠죠. 대각국사 의천. 다음에 성과에 합격하였다. 수행하던 중에 개경의 천태종 사찰인 고봉사의 법회에 천태종 승려 이거 착각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아닙니다. 뭐 선이 나오는 거 보니까 법회 참석하였으나 그 분위기에 크게 실망하여 신앙결사의 뜻을 뒀다. 신앙결사면은 보조국사 진울 아니면은 원묘국사 요새죠. 둘 중에 하나. 그는 한때 수선결사에 참여했다니까 수선결사인 보조국사는 아니죠. 보조국사 진울이 아니라는 거. 선수행법을 익히기도 하였으나 수행상의 제약을 극복하려면 결국 천태교리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강진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결성하였다. 이것은 요새가 되겠죠. 요새. 참 이상하게 요새예요. 요는 끝난다는 뜻인데 국정사를 창건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 화엄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펼쳤다. 이것은 귀녀가 되겠죠.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는 법화신앙을 강조했다. 이것이 요새죠. 정해상수와 도노점수, 정해상수 이것은 보조국사 진울, 심성의 도야를 강조해 유불일치설, 진각국사 해심. 정답은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조 18년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함으로 신라를 경주로 했다. 신라국 나라를 이제 경주로 격화시켜 버렸죠. 김부를 경주에 뭐를 사신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관직에 관한 일들을 주관하게 했다. 사심관 일을 맡긴 거죠. 뭐를 살펴볼 수 있도록 경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이 말이죠. 사신관 양계의 주진군을 지휘하였다. 이것은 병마사가 되겠죠. 삼품 문관 병마사. 향촌의 말단 실무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향리가 되겠고, 민심을 수습하고 지방 세력을 통제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매향 활동을 하여 매향은 묻는다는 뜻이죠. 향을 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향 활동을 하면서 사원 건립을 주도했다. 이것은 향도를 이야기하겠죠. 향도 5도에 파견되어 도내어 여러 지역을 순찰하였다. 이것은 순찰 살필 살자죠. 안찰사가 되겠죠. 안찰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가마 지역을 답설할 때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울의 관축사 미륵 보살 입상, 이건 응시자를 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가 틀렸죠. 나는 평창상 5대 평창에 있는 오대산 월정사 8가 9층 석탑 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 서산의 마애불 서산 영현리 마애 삼존불, 그 다음에 단양의 적단양 신라적성비, 그 다음에 경주의 불국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 본전불. 그래서 정답은 1번. 밑줄 그은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누구누구의 연복 개성에서 출생, 과거의 급제, 여공패설 하면 익제 이재현입니다. 여공패설. 그 다음에 부원군으로 지공거에 임명된 지공거는 공거를 맡았다 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공거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를 맡다 해서 맞다. 그래서 지공거 고시관입니다. 다음, 문화시중으로 제수된 국사와 금경록 평찬에 참여했다, 사망하였다. 결국 여공패설 나왔으니까 이것은 익제 이재현인데, 자, 과거 기억 조상의 음덕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음서죠. 음서. 덕택으로서 음덕으로서. 그 다음, 일종의 수필 형식인 폐관문학이다. 맞습니다. 여공패설. 그 다음에 지공거는 과거를 주관하여 급제자를 선발했다. 지공거 고시관. 그 다음에 문화시중은 중서문화성의 장관이 문화시중이죠. 교정도감의 장관.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한 거죠. 그래서 교정도감의 우두머리는 장관은 무슨 교정별감이라고 하고, 최충원 자신이 교정별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죠. 니은과 디귿 3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관리들의 행동을 감찰하여 그들의 죄과를 논박하고 따지는 임무를 맡았다. 고려 초기에는 사헌대 라고 하였는데 성종 14년에 명칭을 고쳤다. 그 간언을, 그래서 명칭을 고쳤는 것을 바로 어사대. 그 관원들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해서 어사대를 이야기하죠. 어사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조선문으로 가면 사헌부로 바뀝니다. 문관의 인사와 공문을 관장하였다. 이것은 2부를 이야기하겠죠. 2부, 6부 중에 2부. 그 다음에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의 일을 맡았다. 이것은 중천이죠.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것은 식목도감이죠. 대내적인 법제, 법식, 식, 목, 도감.
식목도감에서는 법식과 조목을 다루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였다. 이것이 대간의 할 일.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처리했다. 이것은 3, 4.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4번. 그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을 구성. 이것은 대간을 이야기하겠죠. 대간, 대간, 대성, 대성, 대어사대의 대. 그 다음에 문화성 낭사, 대간, 이렇게 대간. 그 다음에 대성,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사대의 대, 중서문화성의 성, 이렇게 해서 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쟁을 담당하는 간관, 즉 대간이라고 합니다. 소속 관원은 비록 직위가 낮았지만 정치 운영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직무가 중요했던 만큼 가문과 능력 등을 심사한 뒤 엄격하게 선발됐다. 이 대간. 그래서 조선 때 오면은 이 대간은 흔히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라고 하죠. 사헌부는 요직. 자, 관리 비리를 규탄하고 탄핵하였다. 이건 어사대의 할 일. 왕과 옳지 않은 것을 어사되니까 여기 포함이 됐죠. 왕의 과실을 비판해 시정을 건의했다. 간쟁. 왕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서경. 서경은 서명을 거치는 거죠. 서명이라는 것은 결제한다는 서경하면은 서명을 거친다, 결제한다는 뜻이죠. 화폐와 곡식 출납에 대한 회계를 맡아봤더니 3, 4. 왕의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봉박.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은 3, 4에 관한 이야기.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곧 감추고 오직 그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이웃 사람들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놀라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처녀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아내와 데리러 온 것은 아닌가 합니다. 라고 했더니 공녀에 대한 이야기죠. 공녀. 원간섭기 공녀에 대한 이야기. 고려 말이죠. 김치를 담그는데 고춧가루 임난전후죠. 남자들이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었다 맞고 여자들이 결혼할 때 족두를 썼다. 이것이 몽고의 풍속. 이것도 맞죠. 청포무게 고기 또는 채소를 넣은 탕평집. 영조 때 이야기죠. 이거는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있는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월에 뭐를 실행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짐이 덕이 없음에도 왕이 되었으니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의 평안을 빌겠다 하고 갖가지 유희와 노래, 춤을 벌였다. 백관은 예를 행하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뒤덮었다. 왕이 위복리에 나가서 관람하고 이 행사를 부처를 받들고 여러 신들을 즐겁게 하는 행사라고 하였다. 이후 해마다 행하도록 하였다. 이건 팔관회를 얘기해요. 팔관회. 팔관회. 네. 국제교류장이었다. 아주 성대해서 외국 사진들도 초대하고 고려시대에 처음 열린 팔관회가 고려시대에 처음 열린 게 아니라 신라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도 맞고 국가 차원에서 개최했다. 훈요 10제에서 준행은 딸을 준자죠. 준행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딸을 준자입니다. 준행하라. 자,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고려시대에 처음 열렸다. 이것이 틀렸죠. 정답은 2번.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보물 제614호로 경상남도 사천시 고냠면 흔살이 있다. 고려 우왕 13년에 향나무를 묻고 이것은 매향을 이야기하겠죠.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내세의 행운, 왕의 만수무금과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죠? 이것은 향도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거죠.
상평창의 역할을 알아본다. 이것은 물가 조절기구 항상 고르게 죠. 그리고 도선 비기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것은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 향교의 조직과 역할을 조사한다. 이것은 유교에 대한 이야기, 도교의 제사의식을 과정을 정리한다. 이것은 초제죠, 초제. 불교 신앙 조직의 활동을 찾아본다. 이것이 맞죠? 정답은 5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 불상인데 고려 전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불상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것은 신라 석굴암 본전불 틀렸고, 일본 안동 이천동 석불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서산 마의 삼전불, 그 다음에 이건 경주에 있는 거고, 이것은 경주 베리의 삼전불. 그래서 고려시대에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됩니다. 이건 신라, 이건 백제고, 백제. 그래서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다음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명주의 장군 순식이 오랫동안 불복하였다. 순식이 드디어 맏아들 수원을 보내 기승하니 왕이라는 성을 내려주고 집과 토지를 내려줬다. 왕 사성정책. 태조 왕건의 사성정책이죠. 그 다음에 신라 경순왕 김부가 항복을 하자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라 했다. 김부로 하여금 경주에 사심이 되게 하여 부호장 이하야 등의 직을 관장하게 했다. 이것은 바로 사심관 제도를 이야기하죠. 태조 왕건의 사심관 제도. 따라서 태조 왕건의 업적 기인 제도를 실시했다. 맞죠? 노비항건법, 이건 광종이고, 그 다음에 전면 변정도감은 공민왕 때의 신돈이고, 그 다음에 지방을 5도 양계로 정비하였다. 이것은 현종 때가 되겠죠. 12목을 설치하고 외관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성종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인제도. 1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였다. 31세에 송으로 건너가 고승들과 불법을 토론하고 불경을 수집하여 귀국하였다. 화엄종을 바탕으로 교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43살에 국청사를 완공하고 교관 겸수를 중시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였다.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이죠. 교종과 선종인 교관 겸수 교관 겸수를 중시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였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였다. 맞죠? 1번이네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 원묘국사, 요새, 심성도야를 강조하여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진각국사, 해심,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제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제조대장경 간행에 관여한 승려는 이런 선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 오천주 국전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해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왕께 아뢰기를 서경에 궁궐을 세워 거처를 옮기시면 금나라가 패백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개의 나라가 다 신하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칭제 건언할 것을 아뢰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대화궁이죠. 대화세라 그래서 도교 사원인 대화궁을 건설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칭제건언 그래서 이것은 묘청의 난이죠. 1130분 이런 거 연도를 꼭 외워두세요. 1135년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거 연도 안 외우고 앞뒤 흐름을 가지고 자꾸 하려면은 그 흐름을 생각하는 시간에 1135년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다음,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당의 제도를 본받았다. 개간된 농기를 모아서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구분하여 이렇게 3등 전품제.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 주었으며 또 등급에 따라 땔감 얻을 땅을 지급하였다. 토지 준 것은 전, 땔감을 준 것은 땔감을 나타내는 시 해서 전시과라고 합니다. 이를 전시과라고 했다.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 노동력의 징발권까지 주었다. 농민에게 준 건 아니죠. 노동력 징발권은 시급이나 노급이죠.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자, 고려 전근대사에 나오는 토지제도는 다 뭐라고? 공무원의 보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제공한 것은 공무원이죠.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직역에 대한 대가로 봉급을 준 것이 바로 수조권을 준 거죠. 정답은 3번. 수신전, 휴란전의 명목으로 세습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전법을 이야기하겠죠. 경기지역에 한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도 과전법. 고려의 전시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죠.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 밑줄 그은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해주채시 가문의 최충은 문헌공도를 세워. 이거는 문장이 틀렸죠. 문헌공도를 세울 수가 없죠. 왜? 문헌공이라는 것은 공도라는 것은 최충의 구제학당에서 공부한 최충의 제자들이 최충의 사후에 최충에게 시호를 문헌이라는 시호를 내리자 그 제자들이 자신들은 또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최충의 제자들을 문헌공의 제자라 그래서 문헌공도라고 불렀죠. 자칭, 타칭 문헌공도죠. 문헌공 최충이 자기가 살아서 있지도 않은 문헌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문헌공도를 세울 수는 없죠. 인재양성에 그래서 문헌공도를 세운 게 아니라 구제학당이라 그러죠. 구제학당. 구제를 세워서 인재양성에 힘써서 해동공자로 불렸으며 그의 가문은 10여 대에 걸쳐 여러 명의 재상을 배출하였다. 파평윤씨 가문은 윤관은 사만공신의 칭호를 받은 윤신달의 후손으로 관직이 문화시중까지 올랐으며 아들 여러 명도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다 해서 옳은 것은 자, 고위직을 했으니까 공음전을 받아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도 맞죠. 유력 가문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다도 맞겠고 원의 지원을 배경으로 원의 지원은 이건 고려 전기죠. 이것은 권문 세족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는 문벌 귀족이죠. 문벌 귀족. 성리학을 수용하여 사상적 기본으로 삼았다. 이것은 고려말 신진 사대불에 대한 이야기. 기억미연. 그래서 정답은 1번. 밑줄 그은 그와 관련 있는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구가 함주 등지에 침입할 함주는 저 환경도 쪽에 찬성사 심덕부 등이 크게 패하자 그가 가서 물리치겠다고 자청했다. 몸소 사절들의 정두에 서서 공격하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쓰러졌다. 이에 적의 무리가 무너져 한 사람도 도망한 자가 없었다. 우왕이 그에게 정원 십자 공신의 칭호를 내겠다 이 말이죠. 정원인 것은 아마도 이런 뜻이겠죠. 평정했다는 뜻이죠. 저 먼 곳에까지 평정했다는 것. 십자공신, 삼별초의 항쟁 과정을 조사한다. 이것은 지금 이성계를 이야기하죠. 삼별초의 항쟁 과정, 이거는 해당 사항 없음. 동북구성의 축조 배경, 이것은 윤관에 대한 것.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이게 맞죠. 정답은 3번. 정동행성 이문소의 폐지 이유를 살펴본다. 이것은 공민왕 때 이야기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경과를 살펴본다. 이것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자료에 등장하는 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수가 들고 나며 오고 가는 배는 꼬리가 있대었구나. 아침에 이 다락 밑을 떠나면 이 다락이라는 것은 이 누각을 아래를 떠나면 한낮이 채못되어 돛대는 남만 하늘에 들어가누나 동국 이상국집 이구보의 동국 이상국집 있죠. 국신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항구에 도착하여 다음과 같은 공문을 접반소에 보내왔다. 우리가 지금 황제의 명을 받들고 병난정이 있죠. 그래서 항구는 이것은 벽난도가 되겠죠. 벽난도. 물결 난자죠. 물결이 찰랑찰랑 하는 그런 곳. 벽난도. 이 도라는 것은 뭡니까? 나루토라는 뜻이죠. 나루토. 삼전도 뭐 이렇게 해서 나루토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연회가 있으면 우리가 참석은 하되 음악을 그만둘 것이며 주시는 의벽과 화주도 사양하겠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벽난도에 대한 설명, 개해약주에 따라 개방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송무역이 활발했던 국제무역항이었다. 맞네요. 2번이네. 그 다음 삼별초가 대몽항쟁을 전개한 거점이었다. 이건 진도 이야기고, 해상활동의 중심지로 장보고에 의해 설치됐다. 이건 청해진이고, 최무선이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물리친 곳이다. 이게 진포가 되겠죠. 진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춘추자시정과 얘기 문서를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겸하여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 상품, 이것은 독서 상품가를 이야기하겠죠. 제술가와 명경가는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어 흔히 양대업 과거제를 이야기하겠죠. 제술가는 시, 부, 송, 시무책이 주요 시험 과목이었으며 명경과는 상서, 주역, 모시, 춘추, 얘기가 시험 과목이었다. 자, 명경, 상서, 주역, 상서는 서경, 모시는 시경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이것은 신라말 788의 원성왕 때의 독서 상품과 자, 국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은 호주 출신 쌍기의 건의,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죠. 2번이 틀렸네요. 나 제술가가 명경가보다 중시되었다도 맞고, 지방 향의들이 주황간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도 맞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도 맞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원성왕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그은 그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동상은 1992년은 개성의 한 왕릉 옆에서 발견되었다. 2006년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유물들이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동상의 주인공이 쓰고 있는 관은 중국 황제가 쓰는 통천관으로 그가 황제였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는 취민유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태조 왕건을 이야기하겠죠. 예. 흑창을 설치하고 흑창을 설치하고 빈민을 구제했다. 태조 왕건 국자감을 설립하여 학문을 진흥시켰다. 성종이죠.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940년 후삼국 통일한 이후죠. 그러니까 936년 후백제가 멸망한 이후 940년에 실시한 것, 역분전, 바로 이것이 태조왕건이죠.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대도를 정비하였다. 이것은 성종 때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광종. 음서제를 실시하여 귀족의 세력을 포용하였다. 이것은 목종 때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나라를 보존해야 합니다. 금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니 어쩌면 좋겠어. 그들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에서 사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세기죠. 12세기 최신무시 정권의 대몽정제, 이것은 나중이죠. 이것은 금이 건국한 게 1115년이죠. 1117년에 4대 요구를 하죠. 이때는 거절하죠. 근데 1123년에는
4대 요구를 들어주죠. 자, 26년인가 그러죠, 아마. 이자겸 집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알아본다. 이때 맞죠. 이자겸의 난이 1126년에 일어나고 또 1123년에 누가 오냐면은 서긍,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저자 송나라의 서긍이 오죠. 서긍은 사신이 아닙니다. 사신을 모시고 온 사람이죠. 사신 저고의 피살 사건의 경과를 조사한다. 이것 때문에 몽고의 침입이 있었죠. 1231년 제1차 몽고의 침입, 공민왕의 반환 자주 정책에 대해서 이건 뭐 후기고, 천령리 설치에 대한 고려의 대응을 알아본다. 이것은 명나라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변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한 무리가 산천을 표로 삼아 산천위계, 산천위 경계를 삼는 거죠. 모두 조업전이라고 합니다. 조업전, 저들 다 뺏어놓고 원래 할아버지 때부터 경영해 오던 토지라고 강변하며 주장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서로 빼앗았다. 한 땅의 주인이 5, 6명을 넘으며 1년의 조를 8, 9차례나 거뒀다. 이님 인견미 염은방이 자신들이 거느린 못된 종을 시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풀레로 때리고 이를 빼앗았다. 물풀레 나무로 때리고, 물풀레가 아니라 물풀레 나무죠. 물풀레 나무. 네, 물풀레 나무. 물풀레 나무는 이제 나무를 보면 이렇게 좀 얼룩점이 흰색, 회색인데 거기에 약간 진한 얼룩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나무가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물풀레 나무를 굵은 거 잘라서 싹 깎아서 홍두깨로 만들고, 또는 그 물풀레 나무를 이렇게 직경이 한 3, 4cm 되는 것은 보통 도끼자루, 괭이자루 이렇게 그런 농기구의 자루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풀레 나무라는데, 물이란 것은 수저, 그 다음에 풀에는 푸르다라는 뜻의 수청, 나무는 목이죠. 이렇게 수청목이라고 그러죠. 땅 주인이 관가에 문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히 항변하지 못했다. 이때 사람들이 이것을 물풀레 나무 공문, 수청목 공문, 또는 이 수청을 나중에는 음이 좀 변해서 수정목이라고도 합니다. 수정목. 그래서 수정목 공문이라고 한다. 물풀레 나무 공문, 이렇게. 자, 원래는 수청목이 맞죠? 물풀레 나무, 수청목. 그래서 조선 후기, 고려 후기 때 권문세족들을 이야기하죠. 권문세족들. 서원과 향약을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살림에 대한 이야기. 부재지주로서 지방의 농장을 소유하였다. 맞죠? 도평이사사를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 맞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했다. 이것은 신진사대 부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이야기합니다. 3번. 그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200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 8만 대장경에 대해서 설명.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하여 만들었다.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한 것은 교장이죠. 교장. 그리고 이 교장을 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이전에 그 준비 단계라서 목록을 작성하죠. 그것이 바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죠.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었다. 맞죠? 이것이 제조대장경 1236년에 판각하기 시작. 신편제종 총록, 교장 총록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이거죠. 이거 교장이죠. 세종 때 일본이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조선 초기에 일본에서는 조선에 어마어마하게 수없이 그 대장경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대일본 외교는 대장경 외교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대장경을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것.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침 이민년 정월 보제사 담선 법회에 참석하였다. 하루는 동문 10여인과 더불어 이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저 권수 정의 결사문 보조국사 진율이라는 거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대승기신론 소를 저수라 했다. 이것은 원효죠. 수선결사운동, 수선사결사운동, 수선결사가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수선결사운동 맞습니다.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 해서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 법화신앙을 선양하며 백년사에서 활동하였다. 이것은 백년결사, 원묘국사, 요새, 부석사를 창건하고 해동하암정을 개창하였다. 이것은 의상대사를 이야기하죠. 정답은 2번.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를 설치하고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이 모두 여기에 모여 회의하게 하였다. 이것은 중방이죠. 중방을 이야기합니다. 의종 명정 이래로 중방의 권한이 더욱 커졌다. 의정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의정 때 무신 정권이 들어서죠. 따라 당연히 이 무신 정권의 중심기구 중방의 권한이 더욱 커졌다. 고려가 끝날 때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중추원. 무신의 최고회의 기구 역할을 했다. 맞고 고려 말에 도평이 사사로 명칭이 다 바뀌었다. 이것은 도병마사고 육부의 하나로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것은 병부고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권력의 핵심 기구가 되었다. 이것은 뭡니까? 최충원 하면은 이것은 도방이 되겠죠. 도방도 있고 교정도감도 있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여기선 중방인데 최충원 때하고 그 경대승 때하고 최충원 때는 도방이죠. 도방. 자, 그래서 정답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두집에 쌍화점. 만두집에 갔더니 이렇게 쌍화점이 있고 1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선발인데 그 수가 많을 때 40명에서 50명이 이릅니다. 공료로 선발되면 공료 원나라에 공료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고려말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가 세워졌다.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 조선 후기 만적을 비롯한 천민들의 신분 해방을 도모했다. 만적 최충원의 산호, 만적 무신정권기, 변발 몽골식 복장 등의 지배층 사이에 유행하였다. 맞고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이것은 무신 정권기 초기 최충원 집권 이전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 후기. 따라서 정답은 3번. 가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충남 논산 고려시대 문화유산 중 가장 큰 불상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광종 때 세워집니다. 그래서 충남 논산에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1번은 충남 논산 정답 관촉사 밀익보살 입상. 이것은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소조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소조. 그 다음 광주 하사창동 철불이고 이것은 신라 석굴암 본전불이고 이것은 여기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용현리, 용현리 입상 가보면 직접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불상이 여기 있는데 요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이 보는 게 아주 이게 여기 좀 널찍해야 보기가 좋은데 여기 좁아서 보는데 이게 쳐다봐야 됩니다. 쳐다봐야 됩니다. 목이 아픕니다. 가까이서 봐야 되고 멀리서는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그 다음 가항구가 국제무역으로 번영을 누린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예성강 하구에 있는 병란도를 이야기하겠죠.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것은 조선 숙종 때 이야기. 경강상인이 포구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조선 후기의 이야기.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3번이 맞죠. 책문후시 이거는 고려 조선 후기.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신라방이 만들었다. 이게 신라 때 이야기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려 때 3번. 다음 상소문을 수용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진한 왕께서 하신 정치와 다섯 왕이라 그랬죠. 오조 치적평. 이것은 바로 성종 때 육두품 출신 유학자 최승로의 그 시무 28조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종 때 이야기.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광종. 향리제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했다. 성종. 맞죠. 오도양계. 현종. 그 다음에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했다. 태조왕건.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했다. 충선왕. 따라서 정답은 2번. 현종 때고 충선왕 때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록 신라본기, 연표, 지, 열전 해서 신라본기 할 때 본기, 본기, 열전. 따라서 기전체. 이렇게 기전체.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당군의 건국 이야기 수록된 것은 삼국 유사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반영했다. 2번이 맞고, 자주적 입장에서 편년체가 아니라 이것은 기전체.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했다. 이것은 동국통감,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정에서 편찬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와서 편찬된 조선왕조실록. 그래서 정답은 2번. 가의 주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죠? 고려시대에는 금, 은, 동, 철, 자기를 비롯한 실, 비단, 종이, 기와 소금, 먹 등이 어디에서 생산되었고 그 이름이 생산 물품에 따라 구분되었다 해서 다인철소 해서 그렇게 소를 이야기했죠. 소, 금소, 은소, 철소 이렇게 주인에게 해마다 신공을 바쳤다. 이것은 외거 노비를 이야기하죠. 중류층에 속하며 남반이라 불렸다. 이것은 고려시대 중류층을 이야기하죠. 그 향부국 소는 차별받는 양민이죠. 양민보다 높은 하급 관리가 바로 중류층이죠. 수공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금료로 밟고 생활했다. 이것은 수공업 활동에 이것은 공장이죠. 공장. 수공업자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것이 맞죠. 금료받고 생활한 것은 조선시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천민신분으로 분류되며 지방관에서 자백에 종사하였다. 이것은, 공노비를 이야기하죠. 이병노비, 공노비.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됩니다. 소주민은 다른 데로 이동을 못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기출문제 해설 16회부터 20회까지 하고, 다음에 세 번째 21회부터 25회까지 자, 고려시대의 세 번째 시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